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우리 보험은 결국 해지된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왜 보험이 해지가 되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요. 올해도 생계형 해약이 역대 최대다. 가장 많이 늘어났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내용도 간단히 소개를 해보고 결국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험이 해지 안 되고 그나마 유지를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들어보시고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해지되는 여러 가지 이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예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 보험 상품이 해지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자금이 필요해서가 28%,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27%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283명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했었나 봐요. 자, 둘 다 이제 경제적인 이유죠. 이 두 개 합하면 50%가 좀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물론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상품 변경하기 위해서도 10%씩 있네요. 그리고 뭐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불만이 있고, 설계사의 권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회사에 대한 불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보험료 부담스러워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이 해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충격적인 보험 장기 유지율,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공시범위 확대해야 된다. 1, 2년차 계약 유지율이 매년 뚝뚝 떨어지고 있고, 5에서 10년차 공개가 필요하다. 소비자 알 권리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많은데 조금만 보면 금융당국은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만 해도 85회차 유지율, 7년차 유지율이죠. 보험을 7년 동안 유지한 비율, 그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했지만 현재는 13회차와 25회차, 1년, 2년 계약 유지율만 공시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융소비자원 5국장은 이어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가입 10년 후 유지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과거에는 5에서 7년차 계약 유지율까지 공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2년차로 다시 축소 공개되고 있는데,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장기 계약 유지율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10년 유지율이 10%라면 10개 중에 9개 해지되고 하나 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험회사가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이거를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보험을 가입을 하죠? 아무도 가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지율, 유지율은 보험회사는 알고 있다. 왜? 통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렇게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들은 해지하니까. 그런 게 보험 상품이다. 이 내용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2023년 12월 11일에 나온 뉴스예요. 고금리, 고물가에 보험까지 깼다. 생계형 해약이 최대다 라고 했죠. 고금리에 물가까지 높다 보니 서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들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보험을 깨기도 하는데 이런 생계형 해약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 내용이 많아서 다 뺄 거 빼고 중요한 것만 좀 보면, 이렇게 보험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금리와 경기 저하 등으로 생활이 좀 어렵다.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오면서 보험업계 유동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과연 내년 상반기에는 괜찮아질까요? 그 후에는 더 좋아질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프레드에서 보면 미국 장단기 금리차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경기 침체, 그거를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거예요. 10년에서 2년. 그럼 장기 금리가 아무래도 길게 돈이 묶이니까 금리가 높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에서 2년을 빼면 항상 플러스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여기가 0이고요. 10년에서 2년을 빼서 위쪽에 있으면 다 플러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하죠. 근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나서 플러스로 올라오고 나서 이 쉐이드된 부분, 회색 부분이 미국 리세션을 가리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올 때쯤에, 아니면 올라오고 나서 얼마 후에 경기 침체가 거의 항상 왔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도 그랬고 1990년대도 여기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죠. 회색으로. 그리고 2000년대도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경기 침체가 왔고, 코로나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직 플러스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지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뭐 괜찮을까요? 다 영향받지 않나요, 요즘에? 뭐 그거에 대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직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고, 올라오고 나서 당장 온다는 보장도 없고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이 그때 해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애 주기 중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10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 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우리가 노출될 수 있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서 20년 납입, 뭐 30년 납입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정기납도 하고 그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서 그 시간 중에 이런 위기들이 한 번은 부딪힐 수 있다. 그때 보험이 해지된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또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휴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급여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쓸 돈이 없으니까 모아둔 돈으로 쓰고 하다가 약관 대출까지 받다가 보험은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이나 큰 사고 때 보험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목돈이 나간다. 그때 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또 갑자기 생각지 못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뀔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어렵게 살다가 결국 보험들이 해지가 된다. 또 사업하다가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때 보험도 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리스크들이 우리가 보험 납입하는 20년 납, 30년 납, 뭐 나 혼자 한 명 보험 가입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족 보험이 많고 하면은 그때 보험들이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가능하면 다 분리해서 가입하는 게 좋은 거죠. 묶어 놓으면 이걸 해지하면 다 해지되잖아요. 근데 실비는 살려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실비가 단독 실비로 나오게 된 겁니다. 다 같이 해지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보험도 가능하면 끊어서 여러 가지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리스크들이 늘 존재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줄여야 된다. 이게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보험료 만들기라고 이야기하고 보험료 절반씩 줄이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결국 해지되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가입하면 뭐예요? 아무리 보장이 넓은 거 가입하면 뭐예요? 보험은 해지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보험은 해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보장이 좋으니까 이거 해야 돼.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보장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보험료부터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보험료 극단적으로 낮추자. 계속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4인 가족이 20만 원 밑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추자.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뭐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조금 넘어갈 수는 있죠. 그래도 그 정도 타겟으로 해서 보험료를 줄이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보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장으로만 만들자.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2+1만 준비하자. 실비,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자녀가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정기보험 가입하면 된다. 보험 그걸로 끝이다. 거기에 운전하면 운전자 보험 뭐 저렴하게 하나 가입하시면 되고, 화재가 걱정된다. 화재보험 그냥 10,000원으로 하나 가입하시면 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수술비, 입원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비에서 받자는 거예요. 보험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잔뜩 가입해서 이거 걸리면 이걸로 한몫 단단히 잡아보자. 그런 생각 그냥 다 버리셔야 된다. 보험을 최대로 줄이고 내 자산을 늘려놔야 된다는 거죠. 빼지 않을 자산. 노후 자금으로 다 돌려서 일찍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돈 많으면 보험 필요 없죠. 내 돈으로 하면 되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워낙 많은 부분 차지하잖아요. 혜택이 많잖아요. 실비 특약, 3대 질병 진단비 특약, 여유가 되면 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자녀가 있으면 사망보험금 특약. 특약은 5개로 압축해서 이것만 가입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험이 해지되는 위험 상황을 피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데이터 가지고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보장에 집중해서 가입하고 중증을 살짝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보험을 잘 준비해서 큰 위기를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보험을 준비하고 보험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 차라리 내 자산이 많아야 된다. 내 돈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